지금 대한민국은 갈수록 조직적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험 사기범들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됐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는 자와 숨기는 자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그만 하시자고요. 이거 지워야 따지냐고. 아니 그거도 부르고 우리가 제줬어요. 편법으로 보험금을 타게 해준다는 은밀한 유혹. 환자랑 우리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알았죠? 보험금을 못 타먹으면 바보라는 말은 이미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침수를 기본 전하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피부를 마사지를 해갖고 입원으로 해가지고 90% 하고 본인이 이 금액 그대로 카드비 내고 그대로 떼어가지고 공장하시는 거예요. 보험 사기의 공모자들.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진짜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입원을 못해요. 안 받아요. 돈이 안 돼요. 지금 병원 뒤에 숨은 누군가가 당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건물. 어딘가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벌써 6개월째 한 의료기관을 내사하고 있다는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입니다. 30인 미만의 병성을 보유한 이 의원의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그런데 이곳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쪽 병원 환자들 처방전 해가지고 오는 환자들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총 여의병원하고 해서 예. 40건 정도? 뭐 거기 입원한 아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하시는 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대부분 오는 환자들은 어디 쪽인가요? 거의 대부분 정형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다이어트 쪽도 있고 치유 억제제하고 그 체지방 분해. 우리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최근 많은 병원과 의원들이 그렇듯 이곳에서도 피부 관리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처음 먼저 한 말씀 먼저 드려요. 어떻게 보면은 편법을 저희 쓰는 거기 때문에 저랑 저희 피부과 실장님이랑 저희 원장님이랑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상담 직원의 첫 마디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피부는 먼 미용에 대해서 먼 걸 해도 비급이에요. 실비처에서 무조건 안 돼요. 저희 병원에 다행히 도수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도수치료가 통원할 때는 하루에 9만 원, 입원 시에는 하루에 12만 원을 받아요. 네? 이걸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드려요.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입니다. 그런데 미용 시술을 받으면 도수치료로 처리해 실손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깨랑 목쪽이 아마 아프실 거예요. 주부님들 특히 어깨랑 팔꿈치도 아프시고 원장님 지금 보시고 어깨 쪽, 목 쪽, 네? 여기다 이렇게 아프다 하시고 그 발목 쪽이나 그 한 군데만 더 추가하자고 하직 쪽 한 군데만 무릎 아니면 발목 쪽 이렇게 애정부터 아프시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직원이 조언한 대로 거짓으로 증상을 이야기하자 바로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목이 언제부터 아픈 거예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특수 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보고요. 원한 것은 피부 미용 시술인데 방사선 촬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조금 전 상담했던 직원이 이번엔 입원을 권유합니다. 입원 치료하실 건가요? 통원 치료하실 건가요?
보통 저희들이 9만 원짜리로 하면은 8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만약 통화를 하신다면. 근데 입원으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공제된 금액이 없죠. 보면. 그러니까 입원 치료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또 저희 병원도 솔직히 입원하시면 좋은 거니까 한 환자분도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까 입원 치료 하시면서 하시자고요. 환자는 보험사에서 도수 치료에 대한 입원비를 받고 병원은 그 입원 일수만큼 매출을 올린다는 겁니다. 잠시 뒤 피부관리실로 들어온 의사는 다름 아닌 도수 치료 처방을 내린 의사였습니다. 진료를 받을 땐 언급한 적도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태연하게 시작합니다. 시술이 끝나자 직원이 다시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이거 실비 처리하는 대신에 시작하실 때 현금으로 내셔야 돼요. 저희들 실비 처리 하시면서 손에 안 보시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5년 동안 내가 해서 내가 책임져. 내가 환자랑 우리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알았죠? 보험사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발급해준 소견서입니다. 발목과 목의 통증 때문에 도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결제한 금액은 재활 물리치료비로 처리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6달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현장에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도착한 경찰. 환자들에게 발급해준 허위 소견서나 회계 이중 장부 등 보험 사기와 관련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원무과 사무실에서부터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보험 및 피해자 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016년 6월 21일 10시 5분 현재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한 의원을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인수한 겁니다. 지난 수년간의 자료를 압수한 경찰은 취재진을 상담했던 원무 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목적의 시술을 받은 걸로 한 후에 해당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입퇴원 확인서나 뭐 진료비 확인서 같은 걸 진료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맞죠? 환자분 병명을 이제 환자분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프냐고 이 병명을 만들잖아.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수 치료가 아니고 자기들이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았다고 조사가 다 됐어요 이미. 우리가 한 거는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뭘 또 이야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하지는 않고요. 문제가 된 피부관리실은 원무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부관리실장이 따로 작성해온 환자들의 시술 일정표입니다. 시간대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거예요 이게? 이거 호박필. 예? 호박필. 호박필. 이건 뭐예요? 고주파제세요. 고주파제세. 프락셀이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프락셀? 원장님 하세요. 이거냐? 이것도 원장님. 근데 9시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이분들이. 기다려가지고. 해당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고가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게 하고 마치 치료 목적의 도수 치료를 해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같은 보험 사기를 누가 주도했으며 과연 어느 선까지 연루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발이가 있던 거예요? 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진정하시고 뭐 좀. 아니 저희는 직원 아니에요. 직원이 뭘 어쩌겠다고요. 근데 이딴 식으로 지금 뭐해 지금 방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나가세요. 나가세요. 안 지금 나가겠어요? 밖에서 나가면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가게 생겼어요. 솔직한 말로. 여보세요? 그만 하시자고요. 이거 직원하고 따지냐고. 내가 어려 보여? 어려 보이냐고요? 원장님 지금 압수수색 중인데 혐의 인정하세요? 무슨 혐의? 저는 내용도 잘 몰라요. 뭐 금시초문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그 원장님이 이 병원 주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여긴 법인이에요. 어떤 법인인데 법인 이름이? 저도 몰라요. 법인이란 거 의사는 무슨 법인인지 그런 거 무슨 뭐 수사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어떤 분은 의사를 진료하러 오는 사람이지 이 법인이 뭔지 그런 걸 밝히러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월급 받죠. 해당 의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병원을 세우고 조합원이 되면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기준과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조합의 입장은 어떨까? 참 황당하죠. 우리가 무슨 이익을 남기는 직장도 아니고 저는 일반 병원들처럼 이 병원에 수익이 나서 원장이 뭐 둘을 챙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협동조합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험 사기를 하신 거고 조합에서는 몰랐다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조합에서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런 감사 같은 거 없나요? 이런 분들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동하죠. 사무국장님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상임이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상임이사가. 근데 상임이사가 지금 근무석이에요. 해당 의원의 문제는 진료 내용 조작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병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몇 명이서 주무셨어요? 어저께 4명. 4명이서요? 그럼 지금 2명밖에 안 계시는데 2분은 어디 가셨어요? 외출한 것 같아요. 그 2명은 저녁에는 오시나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리에 없는 환자의 사물함입니다. 본인 쪽 아니시죠? 이쪽에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2명인데 한 분이 없어요. 2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기록된 또 다른 병실을 찾았습니다. 역시 환자 1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 2분이 입원한 걸로 되는데 입원을 며칠 날 하셨어요? 저 13일 날. 6월 13일이요? 네. 그때 누가 여기 입원해 있었나요? 그때 병실은 없어서 이거만 깔려있었는데. 301호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이 현재 그는 옆병상의 환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전 환자분이 9일부터 입원을 6월 9일부터 계속 입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입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경찰은 보험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3천여 명의 진료 기록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의사와 직원 모두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의사를 제외한 일부 직원들은 보험 사기에 대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할 거다. 암묵적으로 그냥 눈치는 채고 있었고요. 실손보험 환자하고 일반 환자들하고 어떤 뭐 차이점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할 거니까 뭐 조금 더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압수한 진료 기록에서도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수상한 흔적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여기 있는 토닝,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 NT에 보시면 그 진행 과정이 전부 같은 글씨체로 한 사람이 같은 날 작성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정말 글씨체가 예. 거의 똑같네요. 오히려 미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월 4일 퇴원 이후까지 미리 만들어놨다가 지운 것들이 확인이 되죠. 미리 하지도 않은 치료를 미리 만들어놨다가 이제 거기에 퇴원했다고 만들어놨고. 병원에서 일어난 보험 사기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원무 부장. 그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 그게 보험 사기에 해당된다는 걸 선생님께서 아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매출에 좀 필요하다 보니까 모든 병원들이 그 매출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데 이제 압박감을 다 느끼죠. 물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사 결과 해당 의원이 보험 사기로 편취한 총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약 25억 원. 조합 측은 이런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저희가 어느 쪽이 아닐까? 모르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능력하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병원 구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기존 사람들을 다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뭐 들어온 거 올리는 그거 외에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더더욱 모르고. 해당 병원은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조합 측은 병원에서 일어난 보험 사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서 일하는 피부관리실장과 조합 사무국장은 부부관계로 조합 이사장의 아들과 며느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합 측이 보험 사기에 대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애초 서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다 보니 불법 행위를 일삼고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실손의료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민간보험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3천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어떻게 사기에 이용되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재활의학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진료 후 상담실로 안내하는 직원. 보험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실손보험이라든가 뭐 그런 청구하실 보험 있으세요? 교수님도 치료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세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자 고가의 도수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1회 치료 비용이 일반적으로 13만 3,400원, 그래서 35번 들어가실 거고요. 467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세요. 한꺼번에 완납을 하시게 되면 요 35번 비용 중에 32번 비용만 수납을 하시고 3회 할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본인 부담금이 10,000원이거든요. 완납하시면 32만 원이 본인 부담금 되시는 거고 10% 나눠내시면 35만 원이 본인 부담금 되시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적다는 것을 미끼로 패키지 치료를 권하는 병원. 치료 경과와 관계없이 환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형외과, 이번엔 어깨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 중에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고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실비가 들어있어요? 실비 있죠.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주사와 입원 치료를 권유합니다. 입원해서 치료가 그렇죠. 입원하면 얼마 동안이나 하면 될까요?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14일 동안 실비에서 다 나오고 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은 14일 정도 입원 갖다가 해야 된다. 며칠은 입원해가지고는 치료가 되지가 않죠. 정밀 검사 없이 2주를 입원하라는 의사. 그가 말하는 14일은 실손보험 약관에서 보장해주는 최대 입원 기간입니다. 최근까지 병원에서 일했다는 한 제보자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제 실비가 있는 환자분들이니까는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뽑는 거죠, 뭐. 뽑아 먹어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이제 그 환자도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돈 내주는 거니까는 마찬가지죠. 협회 그냥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고액의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입원을 못 해요. 입원 처리를 해서 진짜 아파서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은 안 받아요. 돈이 안 되니까. 환자 취급도 안 해요. 실비가 없으면. 무시당해? 네. 진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이 대중화되면서 보험 사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한 의료 생협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겠다고 하자 대뜸 정밀 검사부터 권유합니다. 하루 정도는 입원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냥 이제 바로 MRI 찍고 퇴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실비가 있으시면 찍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시면. MRI 촬영 비용이 고가이니 아예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내에 따라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마다 환자는 보이지 않고 침대에 이름표만 붙어 있습니다. 이불이 있는 곳이 입원 환자의 침상입니다. 오후 5시경 대부분의 병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오늘 안 오신대요? 여기서는 상관 안 해요? 밤에 집에 가서 자고 오전 뭐 저기 하든? 그 저녁에 식사하시고 가시고 아침에 식사 전에 오시고. 한 3월달인가 돈 내고 했는데. 병실을 지키고 있는 환자들 역시 입원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원무과에서도 우리 그걸 아니고 자기는 그 입원 한 사람하고 굉장히 돈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말고 엑스레이 찍는 사람도 자꾸 저기 쪽으로 이동하더라고. 이번 쪽으로. 우리 원래는 월요일에 평화를 했더니 2주 치료하는 게 좋다고. 사장님. 취재진이 이 병원을 방문한 것은 금요일. 원무과 직원에게 급한 일이 생겨 퇴원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월요일날? 그러니까 3시간밖에 못 가게 괜찮았던데? 3시간만. 원래는 핸드폰 쓰지 말고 카드 쓰지 말고. 사기 교사죠. 결국에는 핸드폰 놓고 나가세요란 말 자체가 입원료 자기들이 허위로 청구할 건데 편히 봐준 거잖아요.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결국엔 그 핸드폰을 놓고 나간 환자들은 그걸로 보험 청구를 해서 자기가 실손보험을 타고 문제가 돼도 걸릴 게 없다. 왜? 환자 유치 추적 해봤자 여기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럼 증거 인멸 미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취재 도중 이 병원의 조합원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내지 않고 퇴원한 환자들이 눈에 띕니다. 그 인원은 놀랍게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해당 병원의 원무과 직원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납해놓고 뭐 나중에라도 뭐 낸다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친한 지인분들은 또 조금 풀이를 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총 빚이 얼마인데 병원에? 그냥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병원은 의료생협이 설립한 병원입니다. 명단의 환자들은 모두 조합원들로 미수금은 그들에게서 받지 못한 병원비라는 겁니다. 사실일까? 한 조합원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12월에 치료받으시고 미납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뭔 미납금이 있어요? 100만 원 넘는 금액의 미납금이 있다고. 무슨 100만 원 이하가 있어. 아, 그게 지금 어디라고? 병원이라고요? 네네. 양한방병원 가신 적 없으세요? 네. 아, 근데 조합원이신 건 맞으신데 12월에 가신 조합원 해놓은 건 맞는데 그건 없어요. 양한방병원의 그 의료생협 조합원이 맞으신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저요? 네.
뭐 병원이요? 양한방병원이라고 부천에 있는 병원. 네. 네, 거기 조합원이신 아니세요? 조합원이요? 네. 아닌데? 아, 그러면 그 양한방병원이라는 것도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 입원한 적도 없고 심지어 한 명은 조합원도 아니라는 것. 문제는 두 환자의 진료 기록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20만 원을 이미 병원에 지급했다는 겁니다. 혹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환자를 만들고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은 아닐까? 입원을 안 했는데 자기는 입원을 안 했는데 왜 입원 처리가 됐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닐 텐데.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여기 뭐 엑스레이 찍고 다 하고 원장님 보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그 조합원 분이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명백한 보험 사기라고 판단합니다. 전혀 안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원한 것처럼 한 경우가 있고 공단 부담금이 발생한 것이 미수금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병원에서 그렇게 안 해요. 다시 환수해야 할 게 한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그거는 총 청구액이니까 20억 정도 될 거예요. 최근 이처럼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 생협을 만들고 의사를 고용해 보험 사기를 일삼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속칭 사무장 병원입니다. 취재 도중 한 병원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소개하고 돈을 받아가는 일명 브로커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의 브로커가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비의 10%를 성과급으로 받아간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성과급을 받아간 사람만 15명에 달합니다. 인쇄 피부제라 환자 한 명 데리고 오면 열을 입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수당이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아니면은 의료보험 환자 중에 장기로 간다 그러면 뭐 그 환자가 쓰는 한 달치에 들어가는 약제에 대한 얼마 커미션이 이게 떨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조건도 있고 조건은 여러 가지. 이 자료는 사실일까?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의사가 아닌 총무과장에게로 안내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가능한 게 침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피부 마사지 하고 피부 마사지 하고 들어가고 실비 혹시 어떻게 되세요? 100%? 90%인데 네. 25만 원까지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면은 입원으로 해가지고 90%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들 그 치료들이랑 저희 서비스로 나가는 또 한약증이 있어요. 원기 회복용으로 해가지고 한약 드실 줄 아시면 그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입원 치료를 받으면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환자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은 여기서 안 주무셔도 제가 그 정도 편의까지는 좀 받을 수 있긴 하는데 원래는 안 되지만 관공서나 이제 뭐 내 주민요건을 정하는 뭐 배 타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고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 딴 데 가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취재 중임을 밝히고 해당 직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상담 내용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이 사무장님하고 상담을 통한 다음에 바로 도수치료 티켓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죠. 큰일 나려고. 저희가 뭐 환자분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뭐 병실에 뭐 문고리가 고장났어요. 뭐 인터넷 TV가 안 나와요. 하면서 가갖고 이제 리모컨 이거 만져주고 선 정리 좀 해주고 이런 거 나가지 환자분들하고 저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 몇 명? 그렇다면 직원들이 받아가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일종의 뭐 모집책 역할을 하셔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소리. 그렇죠. 일반 사무장들 병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희는 그런 병원 아니에요.
우리가 입수한 한 총무과 직원의 근로 계약서입니다. 이 직원의 월급은 150만 원. 그런데 그가 한 달 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무려 1,100만 원이 넘습니다. 총무과장에게 관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부 자료인데. 여기 자료 아닌가요? 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자료세요? 아무튼 제가 건넨 건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쪽 말씀대로 이거를 뭐 그런 인센티브식으로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명백히 불법이에요. 그러죠. 사무장 병원과 브로커의 은밀한 거래. 결국 그들에게 환자는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닌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말 잘 듣는 환자죠. 병원에서 뭔가 지시를 했을 때 그거에 충실하게 잘 따르는 환자. 뭐 이렇게 뭐랄까 의심이 없이 뭔 얘기했을 때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치료 받겠습니다. 따라오는 환자. 순순히. 그런 환자가 제일 좋은 환자죠. 그리고 뭐니 해도 실비가 있으면서 그냥 아무거나 약을 처방을 내려도 다 먹을 수 있는 환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 생협 형태로 운영되는 일명 사무장 병원들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 총 5,338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을 일삼아 실제 징수율은 8.2%에 불과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환자 개인이나 가족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부 병원과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가 보험 사기를 주도하면서 점차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일부 환자들까지도 실손보험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행태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취재진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경 근무 중인 주민센터를 나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 밀집해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3층에 있는 한 정형외과 안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접수를 한 뒤 물리치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정형외과를 나온 그는 이번엔 한층 위에 있는 한 의원으로 향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한 의원을 나서는 남성.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그가 지난 4년 동안 다녔던 병원들의 방문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3월엔 하루 최대 8곳, 4월엔 최대 10곳으로 한 달 총 방문 횟수가 199회에 달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인근에 있는 여러 병원을 돌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루 최대 10곳의 병원에서 대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보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통원급여금을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통원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명 때문에 어느 병명 때문에 이제 병원을 1회를 방문을 하게 되면 1회당 1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가는 병원 횟수에 제한은 없나요? 그렇죠. 하루에 뭐 10군데를 다니면 10만 원이 지급이 될 것이고
20군데를 다니면 20만 원이 지급될 것이고. 우리는 이 공무원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어김없이 주민센터를 나서는 남성. 인근 아파트 단지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어제와 똑같이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상가로 들어갑니다. 처음 목적지 역시 같은 정형외과였습니다. 물리치료실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섭니다. 곧이어 승강기를 타고 한층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목적지도 전날 들렀던 한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상가를 나와 어디론가 또다시 급히 걸어가는 남성. 이번엔 도로 반대편에 있는 상가로 향했습니다. 이 건물에도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약 2시간 동안 총 3곳의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곳의 병원을 다니는 걸까? 해당 병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한의원에도 뭐 어떤 데는 한 2, 3일 연속, 어떤 데는 하루 이틀 빠지고 뭐 그러니까 일요일 때면 한 20회, 10몇 대에서 20회는 오겠구만. 지금 그러니까 발목 다치고 빼고 이게 어깨 아프고 한쪽이 저리다 보니까 지나가라고 하는 거.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내원한다는 것. 다른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여기 오세요? 매일 오시죠. 24일 오셨네요. 지난달에 24일 오셨어요? 네. 그 다음 달에도 이렇게 왔고 매일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진짜 며칠 빼고 다 오신 거잖아요. 29일을 온 거예요? 이곳에서 그는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 이분 네. 오셔갖고 주로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어깨, 골반, 허리, 발목 그럼 주로 어떤 치료를 하셨어요? 거기 다 침나들였어요. 항상 5분만 해달라고 하고 10분만 해달라고 하고 괜찮을 때 있지만 대부분 빨리 가달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일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올 때마다 침 치료를 서둘러 끝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와서 혹시 어떤 치료 받고 가셨어요? 요즘은 물리치료하고 있죠. 어디가 아파서요? 손. 뭐 자세한 걸 말씀드리면 그렇고 네. 필요 없는 거 막 MRI 찍어달라고 하는 게 있죠. 안 찍어도 되는 거를 막 MRI 찍어달라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막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좀 처음에 MRI 하는데 많이 아프다고 해서 찍었고 별 문제 없었고 또 찍어달라는 거 제가 찍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싫어요. 최근 그의 방문 기록을 보면 직장 근처의 병원 12곳을 돌아가며 내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원 시간대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그는 총 583번의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그의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병원을 다닐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넘어진 게 인대파열이 2012년 12월 18일입니다. 그 이후에 2013년 2월 25일 날 암 수술했고, 그래서 이제 그 2013년 1월에 제가 한 3주 정도 입원했어요. 이 발목인데 폐활화가 이쪽이 좀 많이 다쳐가지고 건강한 그래서 목발 한 3개월 하고 다니다가 또 넘어지고 그 위에 한 뭐 서너 차례 넘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낫지가 않더라고. 암 수술을 한 데다가 몇 차례 크게 넘어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들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잠자는 고통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말부터 좀 늘렸습니다. 그 늘린 게 확 늘린 거지. 그래가지고 한 이런 식으로 한 2, 3개월 화끈하게 이제 치료받고 싶더라고. 잠을 자고 싶어서. 그래서 일할 때도 불편하고 앉아있는 것도. 그래서 늘린 거예요. 근데 늘린 것도 그냥 늘린 게 아니고 심평원하고 국민건강보험 다 물어봤어요. 의료보험 적용 여부 되는 거. 내가 지금 간염에 한두 군데밖에 안 나르던데 난 전체 치료받고 싶다. 그럼 병원을 늘려도 되느냐? 근데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한 달에 보통 보험금 얼마 정도 청구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근데 4월달 청구금이 이제 확 늘리니까 이제 센 거지. 한 얼마나? 170 정도? 170만 원. 네. 그는 보험 약관에 따라 통원 급여금을 받았을 뿐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치료한 의사들은 그가 원하는 치료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한의원은 전인적인 치료잖아요. 네네. 유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깨, 여기는 허리, 저기 한의원에서는 뭐 소화기관 치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같이 치료하는 게 저희가 치료하는 방식이거든요. 유기적인 거니까요. 연관되는. 근데 저한테는 여기 와갖고 딴 데서는 다른 데 역통을 받고 뭐 이렇게 치료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최근에. 그게 한 달 전쯤? 그래갖고 제가 되게 소리 지르고 한번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저희 병원만 다니는 줄 알았죠. 하지만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병 갖고 이 한의원 저 한의원 하루에 2군데 3군데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사실. 실제로 본인이 아프다 그러고 아파서 치료를 받고 왔다 간 걸 갖고 그 자기가 그 보험 뭐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들은 그걸로 해서 받아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라고 할 말은 없다 내가. 네, 안녕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드리고.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가치들이 다 있으세요. 이분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A, B, C, D, E, F를 방문하는 거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20곳을 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그러니까 환자들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한국은. 대신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신에 누군가는 피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분이 20번을, 뭐 10번을 가서 이분이 명에서만 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진찰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이 의원 하나하나마다 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곳당 뭐 7, 8천 원씩만 갔다고 해도 10번이면 7만 원이 국민건강보험에 나간 거잖아요. 그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것이냐?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국가의 어떤 재정에 해당하는 보험 재정을 갖다가 써야 될 만큼 질환인가 그거는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런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건강에 대한 진료라기보다는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던 것을 기화로 해서 어떤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한 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판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을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유민자 씨는 한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주변 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놀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그 요양원에 있던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는 하루에 30만 원이 들어져 있다고요. 100명에만 한 달이면 900. 그러잖아요. 놀아도 돼요. 실비는 실비대로 병원에다 주는 거고 회사에서 일당은 내가 생활비로 써도 되는 거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중에 문제는 환자들끼리 보험금을 많이 타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 이렇게 들 때 대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주더라 이런 얘기는 해요. 서로 공유해요? 예. 들어갔다 나오면요 다 전문가. 그 요양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전문가 돼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네 돈 아니고 뭐 네 돈 내 돈 아니라고 다 퍼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 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이 암 환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가 굉장히 고가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 많이 이제 암 수술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잔여 세포를 이제 개사시켜주는 역할. 근데 실손보험에서 다 그게 나오던가요? 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90%짜리면은 네. 90 이게 있어요 약간 이상해. 여기 보통 계신 분들 보면 한 400 정도 이상은 하시거든요. 이 의료기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입원비가 2배 비싸지만 약관상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주파실이에요. 지금 치료받고 계셔서. 이 기계 좀 보고 싶은데. 아니 이거예요. 여기서만 보세요. 환자분 치료하고 계셔서. 예. 이건 한 대밖에 없나 봐요. 예약을 항상 해야 되고. 기계가 워낙 비싼 거라서 7억짜리라서. 이미 입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항상 그 대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예약을 하셔야 돼요. 하루 의도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희망 일자에 못해서요. 암세포에 고열을 가해 괴사시킨다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그런데 지난해 법원에서는 이 치료기의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피해는 결국 모든 가입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실손 미가입자 대비 실손 가입자들이 비급여를 2배 이상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과잉이나 허위주를 하는 그런 소비자나 의료기관 그런 행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량한 소위성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그러니까 과잉 진료 이런 게 많이 되면 손해율 인상, 손해율 인상되면 보험료 증가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상반기 124.2%까지 치솟았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최대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박지연 씨는 현재 5가족의 실손의료 보험비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 약관인가요? 예, 보험 약관입니다. 지금 가족 몇 분이 되신 거예요? 예, 5명이 들었습니다. 5명이? 네. 그럼 한 달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예요? 실비 보험료만 한 45만 원 정도, 50만 원 그 사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담되세요? 부담되죠. 꼬박꼬박 매달 나가고 있어서. 가족들의 보험 갱신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박 씨는 억울함이 앞선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을 땐 2~3배씩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남들이 과잉이나 허위로 청구한 보험금이 왜 자신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하죠. 이렇게 정말로 받아야 될 치료를 받아서 서로가 이렇게 보험료가 지출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승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사람의 이기심이잖아요. 그건. 본인은 돈을 챙겼지만 같이 보험을 든 사람들한테 인상을 하기 때문에 사회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익에 눈먼 병원과 여기에 동조하는 환자들 그리고 브로커까지 모두가 공모자들입니다. 이들의 검은 거래를 뿌리 뽑을 해법은 없는 것일까? 비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게 문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급여에 대한 적정성 확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관리 기준, 관리 주체, 운영 근거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어떤 법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 사기까지 합하면 연간 보험 사기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보험사들은 정말 보험 사기의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전문가들은 애초에 상품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품을 판매해놓고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일부 병원과 브로커, 그리고 당장 의료비가 적게 지출된다는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는 환자까지. 이 삼각고리를 끊기 위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정부에서는 보험 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실손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험 사기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추정 60분이 지켜보겠습니다. 신고해요! 제발 신고해요! 네가 나를 몰라. 신고해. 맞아, 학대 안 받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